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처음입니다. 소개팅 나가면 어때요? 첫인상이 그 관계가 더 지속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뭐 한 7, 80% 결정한다고 합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뭐 분위기라던가 신뢰 가는 정도, 전문성, 이런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 합부를 결정한다고 하죠. 게임에서도 그래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초반에 드론을 어디로 보내서 정찰을 빠르게 성공하냐 못하냐, 이게 게임의 그 승패를 많이 가르거든요. 그리고 빌드를 어떻게 선택하냐, 저쪽에서 4드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더블 렉서스를 가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난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 항상 모든 일에서는 성패를 가장 크게 결정하는 시간이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게임, 소개팅, 면접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는 하루,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침에 혹은 뭐 점심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눈을 떠서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그날의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습관이 하루 종일 관성으로 작용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큰일 났다, 늦었다 하면서 막 불이 나게 허겁지겁 씻고 나가면 어때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독서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나서 이제 슬슬 출근할까? 라고 하면 어때요? 하루 종일 여유롭습니다. 즉, 아침을 어떤 습관으로 어떤 자세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날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를 성공적으로 좋은 관성이 작용하도록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 습관에 관한 부분을 제가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참고해서 완성한 저의 아침 루틴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습관을 실천하냐 보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왜? 그 습관을 왜 하느냐?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 뭐 열심히 꾸준하게 엉덩이로 앉아 있어야 된다, 그거 좋은 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학생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 공부하지 않죠?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애들은 안 해요. 목적의식이 없는 애들은 안 합니다. 반면에 명확한 꿈이 있는 애들, 아니면 뭐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명확한 목적의식, 왜 하는지를 아는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계발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미라클 모닝이 좋다더라, 뭐 아침 수영이 좋다더라, 러닝이 좋다더라, 막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죠. 그런데 그 습관들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절대 꾸준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학생한테 공부법만 줄창 알려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침 습관을 여러 개 알려드릴 건데 그 이전에 그것들을 왜 하느냐,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곁들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아침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성 만들기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죠? 원래 물체가 운동하던 상태를 유지하려고자 하는 성질이죠. 앞으로 가고 있었으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고,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이게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뭐냐?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려는 버릇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면은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야,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로 저렇게까지 인간이 망가질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놀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니 뭐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는 겁니다. 즉,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인간은 살던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살던 대로 오늘 살던 대로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 간격으로 벌어지는 것도 맞는데, 아침에 살던 대로 오후에 살고 오후에 살던 대로 저녁으로 살게 되는 이런 그날 하루에서의 관성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5분만 10분만 좀만 더 있다 일어나야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할 때도 55분이네? 3시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5분, 10분 미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하고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일할 때도 아마 행동을 잘 미루지 않을 겁니다. 바로 실천할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잘 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결국 실천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들려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아침부터 바로바로 실천하는 관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즉시기상이에요. 즉시기상. 뭐다? 알람이 울리면은 왜 조금만, 아이고, 5분만 이러려고 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든 즉시 바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인다. 나는 바로바로 해야 돼. 라는 게 나름 몸에 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 하셨죠? 아이씨, 그거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늦잠 잘 때도 있고 뭔가 일어나기 싫을 때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어날 수밖에 없게 환경을 설정해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알람이 울릴 스마트폰을 어디다 두냐? 일단 멀리 두고요. 그리고 그 알람이라는 어플 아세요, 여러분? 알람이라고 그 아침에 일어나려면은 핸드폰 흔들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수학 문제 맞춰야 되고 문장 타이핑해야 되고 이런 미션 주는 알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핸드폰 멀리 있죠? 미션을 완료해야 알람이 깨죠? 근데 저희 집에는 17개월쯤 된 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빨리 핸드폰을 갖고 와서 아이가 소리 들리지 않을 곳으로 가져와서 미션을 완료하지 않으면 애가 깨요.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반드시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났으면 절대 다시 눕지 않는다. 라는 나름의 습관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일어나서 얼른 가서 핸드폰 갖고 알람이 끈 다음에 핸드폰 내려놓고 바로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볼일도 보고 세수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떤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 멀리 있는 핸드폰 하고 일어나서 하는 거 괴롭죠. 힘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관성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5초의 법칙이란 책이 있습니다. 5초의 법칙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요. 물체를 처음에 움직일 때 큰 힘이 들어가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립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밀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럭 같은 거 미는 거 처음에 어때요? 엄청 힘들어요. 저도 막 하고 밀어야 돼요. 그랜저급 이상 되고 그러면은. 그런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만 밀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즉시기상하는 것, 그리고 즉시기상할 수밖에 환경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다? 활성화 에너지, 처음에 그 힘든 포인트를 빠르게 극복해서 그 다음은 일단 눈 떴으면은 그래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세수하고 그래도 좀 스트레칭이라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쪽으로 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즉시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시기상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스마트폰 멀리 두시고 알람이 같은 어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아침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목적, 바로 초점 맞추기입니다.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이 언제 행복할까요? 혹은 언제 괴로울까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순간의 예시로 뭐를 드냐? 마음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를 들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주고받는 대화, 이야기가 긍정적일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반면 인간이 언제 불행하냐?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즉 자기 스스로 내면의 대화든 남과 하는 것이든 대화가 부정적이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화가 긍정적이면 인간은 행복해지고요. 대화가 부정적이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대화라는 게 꼭 사람들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맨날 중얼거리는 혼잣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혼잣말도 다 자기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의 자기 대화가 어떤 형태를 띠냐? 부정적이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항상 혼잣말로 뭐라 중얼거릴 때 항상 와우! 오늘은 너무 즐거운걸? 행복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분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혼잣말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지읒됐다.
시옷 비읍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즉 냅두면은 인간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 억지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사이드로 돌려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 부정적인 면으로 가 있는 우리의 초점을 긍정적인 면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초점을 바꿔잡고 초점을 맞출 수가 있냐?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딱 시야를 집중할 수 있냐? 그 방법이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소개되는 방법인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인 팀 페리스는 아침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어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 3가지. 그리고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3가지. 뭐 약속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막 출근해서 내가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뭐 그런 기분 좋은 것들, 날씨가 너무 좋다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다짐. 당연히 우리가 목적이 초점 맞추기일 거기 때문에 오늘의 다짐은 뭐겠어요?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아침에 감사일기를 통해서 억지로 말하고 쓰자는 겁니다. 왜? 가만히 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잡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요, 인생은 결국에는 부정의 구덩이, 시궁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그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방법이 뭐다? 감사일기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저는 아침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어도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은 아침 습관을 가지는 3번째 목적, 바로 호르몬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컨디션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냥 다 호르몬의 장난질이거든요. 뭐 화학작용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 생각해 볼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막 그때 분비돼서 막 일어나면 깨우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스트레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꿈꾸는 아침에 힘들어, 이거를 꿈꾸진 않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아침은 어때요? 활기차게, 행복하게, 에너지 넘치게 아침을 시작하는 걸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분 좋은 호르몬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호르몬, 행복 호르몬의 대명사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아침에 분비되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할 수 있냐?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로토닌은 조도 2500럭스 이상의 빛을 5분 이상 받을 때 합성되기 시작한다. 2500럭스는 대체로 아침 무렵의 태양광 조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집안의 형광 등의 조도는 거의 100에서 200럭스 정도다. 꽤 밝은 형광 등도 500럭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태양이라는 자연광, 즉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세로토닌을 얻고 싶다면 햇빛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튼부터 쫙 치고 햇빛 받고 있어야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햇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리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반복되는 운동, 뭐 줄넘기도 해당될 수 있을 거고 조깅도 해당될 거고 걷기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햇볕도 받으면서 리듬 운동도 하면은 베스트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나가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그래도 2, 3일 이상은 아침에 감사일기까지 쓰고 나서 나가서 달립니다. 햇빛 받으면서. 확실히 달렸을 때 안 달렸을 때 가끔 피곤하긴 해요. 달렸으니까. 그런데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피곤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고 싶다. 하루를 좀 더 에너제틱하게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활용할 수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아드레날린이죠. 아드레날린 나오면 막 피 흘리고 막 고통이 느껴져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언제 분비가 되냐? 우리가 살짝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좀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 정신적 스트레스 말고 무거운 거 들어서 몸에 과부하를 줄 때, 운동할 때, 그럴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어때요? 아침부터 세로토닌으로 기분도 좋아지고 아드레날린 분비돼서 에너지도 넘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호르몬이든 핵심은 뭐예요? 둘 다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죠. 아침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던 아니면 헬스를 하던가. 그래서 저는 관성을 만들기 위해 즉시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쓴 다음에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왜? 나의 기분을 결정할 호르몬을 선택하기 위해. 자, 마지막 아침 습관인데요. 사실 마지막 습관은 지금까지는 다 순서였잖아요. 근데 순서가 아니라 이 전반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대원칙 같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음 차단이에요. 소음 차단이 무슨 말이냐? 관성을 만들기 위해 일어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감사일기를 하고 호르몬 선택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의를 엄청나게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관성이 됩니다. 즉, 주의 분산되는 것. 내가 뭔가에 집중해야 될 때 핸드폰 꺼내서 하고 하다가 5분 만에 하고 보고 하루에 스크린 타임 5시간 넘게 지키고 이런 주의 분산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아침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면요. 예를 들어서 웹툰을 본다면 웹툰의 스토리 그런 것들이 머리에 계속 잔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달리기를 하고 나아가서 오후에 업무라는 그 순간에도 계속 머리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적어도 아침 시간에 내가 긍정적인 하루를 살기 위해서 습관을 빌드업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지 말자. 즉,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정보로 인한 소음을 차단하자.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요,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소음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만 켜도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적어도 이 아침 시간만이라도 소음에서 자유로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알람을 끌 때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눈 뜨자마자 혹은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아침 출근 준비하는 모든 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아침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습관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느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아침 습관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관성 만들기입니다. 왜? 우리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성이 되어 쭉 나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알람이 울리는 순간, 목표한 순간에 즉시 기상하자. 두 번째, 초점을 맞추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릴 필요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한다? 아침에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 3가지,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3가지, 오늘의 다짐 3가지 등 감사일기를 써보면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세 번째, 호르몬을 선택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분을 좋고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호르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뭐다?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자. 달리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싶다면 헬스, 무거운 것을 들자. 그리고 이 모든 습관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스마트폰을 차단해서 소음으로부터 우리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제 아침 습관들만이 무조건 좋은 습관의 전부다, 답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어떤 습관을 하는지 보다 왜 하느냐, 관성을 만들고 초점을 맞추고 호르몬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목적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목적들을 어떻게 실천하실지 혹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를 댓글에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서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